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2번 문항을 통해서 저와 함께 교육 철학을 한 번 더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2번 문항을 통해서 저와 함께 다뤄볼 핵심 내용은 바로 교육 철학 중 실학주의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바로 르네상스 혁명, 인간 중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16세기 쭉 걸쳐오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얻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도 있지만 르네상스가 가진 한계점도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하게 된 학파가 바로 실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이후에 나오게 된 이 실학주의와 관련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교육 사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실학주의 교육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르네상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르네상스의 어떤 부분에서 이 실학주의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실학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학주의 교육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 해당 연도에 이 당시에 어떤 이 사회적 이론, 그걸 바탕으로 교육 철학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7세기쯤 실학주의가 등장하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메니우스입니다. 즉 실학주의 코메니우스인데, 우리가 이 학습 내용은 코메니우스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 하나의 퍼즐을 맞춰질 겁니다. 이 실학주의 사상, 코메니우스가 전혀 어려운 어떤 이론이 아니었네, 이런 느낌을 제가 드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7세기에 등장한 실학주의 대표학자인 코메니우스와 로크가 어떠한 교육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세기에 등장한 실학주의를 언어적 실학주의와 사회적 실학주의와 감각적 실학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육 철학에서 임용 시험에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는 거는 바로 감각적 실학주의를 주장한 코메니우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르네상스 이후에 실학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신중심의 사상과 봉건 제도로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던 중세에서 벗어나 문화적 절정기였던 고대로 돌아가서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등 즉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기법 시도와 다양한 실험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이전의 사회가 너무나 신중심으로 가면서 인간의 어떤 가치를 하락시켰고, 봉건주의라는 어떠한 비합리적인 제도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말살시켰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봉건제도가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교육이라고 존재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는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대장장이로 태어나면 그 대장장이 아버지 직업이 대장장이였다면 그냥 대장장이를 물려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대장장이로 태어난 아이가 예를 들면 미술을 진짜 잘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봉건 시대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 능력, 이거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신분지수로 태어났으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귀족 계층으로 태어나면 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다 보면 그 사회는 엄청 비합리적이고 인간이 가진 창의성을 하나도 실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봉건제도의 어떤 단편적인 문제점, 신분제도의 어떤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신중심 사상으로 인간의 가치가 하락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으로 르네상스라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게 될 수 있었고, 다양한 실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인쇄술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미술도 어떤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이런 르네상스의 문화의 근본 정신은 바로 휴머니즘, 인간주의 중심에 있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서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 후마니오라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르네상스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니는 가치, 인간의 창조성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사상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600년 이상 이어진 이러한 중세 신중심의 세계관이, 봉건 중심 같은 그 신중심의 그 세계관이 지배해
했던 사회로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이 너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면서 17세기 이르면 과학 정신이 발흥하게 되면서 코페르니쿠스 및 갈릴레의 천문학,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 이런 것도 지동설로 더 바뀌게 되고 뭐 뉴턴의 물리학, 윌리엄 하비의 생리학과 같은 경험적 실점적 과학이 크게 일어났고 아울러 그 방법의 원리인 베이컨의 귀납법이 제창되었다. 이게 계속 맞아떨어지는 거죠. 베이컨의 귀납법, 과학기술의 발달, 지동설 이런 것들을 관점을 바탕으로 어떠한 실제적인 것들이 중시화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데카르트를 대표하는 합리주의 철학이 제창되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정신도 크게 자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정신을 받아들여져 자연의 이법을 존중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을 중시한 이 실학주의 교육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 안에서 실학주의 교육 사상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꼭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도 물론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뭔가 너무나 언어 중심에 치우치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올바른 발전을 못했는데 그것을 좀 깨고 실제 경험, 우리가 실제 과학, 실제 우리가 존재한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법칙을 받아들이고 인간 생활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고자 한 실학주의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럼 이 관점 안에서 코메니우스는 도대체 뭘 했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코메니우스는 범지학과 합자연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는 코메니우스의 범지학과 합자연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학주의 중에서도 언어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학주의는 감각적 실학, 사회적 실학, 언어적 실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임용이 나올 수 있는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것은 코메니우스의 감각적 실학이다. 그 중에서도 범지학과 합자연의 원리가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지학과 합자연의 원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